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의 싸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요새 남편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랑 결혼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께 딸 하나 구해다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지 남편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마저도 시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며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나와서 요새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게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예요.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지요. 업무적으로 몇 번 같이 일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먼저 저를 보고 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만 보면 짝지어주길 좋아하던 저희 팀 팀장이 남편과 제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팀장이 혼자 신나서 난리도 아니었으니 제 입장에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달까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랑 만나게 되었으니 신이 났던 모양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게 싫지만은 않았네요. 이후로 저희는 1년이란 짧은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건 남편의 나이가 33이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31살로 제 기준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주변에도 아예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30대 중반까지는 일만 하겠다고 선언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남편은 하루빨리 저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졸라댔으니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크고 작은 다툼 없이 마치 무르르듯 지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나 남편 같은 사람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알겠다고 했지요. 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일단 시댁이나 친정이나 상황이 비등비등했거든요. 시댁의 경우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지방의 한직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요새는 공무원이 되려면 1년이고 2년이고 공부해서 시험 보고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예전에는 지인 추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쪽 어른이 아버님을 소위 꽂아준 자리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지 않고 몸도 편하다고 들었어요. 대신 월급을 제외하곤 수당이라고 딱히 받을 것도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사는데 무리는 없지만 결혼하는 아들한테 뭐 하나 턱하니 해주실 사정은 아니었지요. 저희 친정은 친정 부모님 명의로 집이 2채 정도 있기는 했지만 친정아버지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달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댁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굳이 우리라고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남편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하진 않았는데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역시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특별한 이유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해를 부탁받지도 않았기에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중에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는 제가 시부모님을 무시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못 됩니다. 친한 친구들도 3, 4명밖에 없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사회생활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제 사생활 이야기를 한다던가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연애할 때는 이런 제 성격을 좋아라 했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는 술자리하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저는 회사 집 운동 이렇게 3가지만 반복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전부니 자기가 안심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나서서 집안 행사, 예를 들어 어머님 아버님 생신부터 시작해서 명절이라던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전부 다 제가 나서서 자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더라고요.
심지어 집들이 하던 날에는 대뜸 저더러 시부모님 앞에서 간드러지게 트로트 한 곡 뽑아보라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친정부모님 앞에서도 내키지 않는 일인데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트로트를 왜 불러야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싫다고 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제가 분위기 다 망친다며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님 기쁨조 좀 되어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기쁨조가 뭔지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 나서서는 저더러 노래 안 해도 된다며 괜찮다 하셨는데 그나마도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따로 저를 불러서 그러시대요. 원래 하기 싫어도 남편이 해달라고 하면 한 번씩 해주고 그러는 게 아내가 할 일이라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다음에는 한 곡조 연습해오랍니다.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남편은 제가 눈치껏 센스껏 어머님 아버님을 챙겼으면 하는 것들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는 저와는 상의도 없이 선의 바꿔줄게 하고는 전화기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신 아들이 어디 아픈 데는 없었는지, 뭘 먹고 출근을 했는지, 날씨가 더운데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솔직히 죄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훨씬 빠르겠다 싶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구태여 저랑 통화하길 원하셨고 말씀하시길 어머님 친구분들 딸들이 그렇게 잘하더라면서 당신도 공연이 보고 싶다던가 쇼핑이 가고 싶다던가.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시댁은 차로 왕복 4-5시간은 걸렸으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달까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기를 시부모님은 꼭 뭔가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며 저더러 전화통화만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라대요. 1-20분도 아니고 1시간을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예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는 어머님 아버님과 통화하는 시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스케줄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너무 일하듯이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의무감에 할 거면 하지 말랍니다. 진심과 성의 그리고 뭐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다나요. 정말이지 그때는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러면 이래서 별로다. 저러면 저래서 별로다. 정말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과 제가 자라온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고 남편은 며느리의 입장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 저러는 거라고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쓰는 억지에도 웬만하면 알겠다고 내가 시정하겠다고 말하고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들었지요. 하지만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얼마 전의 일로 전 완전히 폭발해버리고 말았네요. 거의 평생을 한 지역에서 근무하시던 아버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울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간 하신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며 무척 기뻐하셨고 그 일로 남편하고 어머님 통화도 길어지던 차였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는 저대로 씻고 저녁 준비도 하고 할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딜 가냐며 어머님이랑 같이 통화하자고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자리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럼 아버지는 올라오셔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 또한 저도 모르게 그 질문에는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가 걱정이냐면서 너네 집에 있으면 되지? 그러시대요. 저희 집 말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구한 집으로 방이라고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안방이 작아서 옷 넣을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방 1개는 드레스룸 겸 창고로 쓰고 있어서 누가 와 있고 할 만한 자리도 없어요. 어머님도 집들이 때 오셔서 다 보셔서 아시고요. 그런데 너무나 태연하게 너네 집에 있으면 된다는 어머님이나 거기다 대고 그러면 되겠다고 동조하는 남편이나 둘 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전화를 끊기 전까지 남편과 어머님 둘이서 몇 마디 더 주고받던데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오신다는 건 아니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저더러 들었지?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응, 듣긴 들었지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남편은 저더러 말투가 그게 뭐냐고 꼬투리를 잡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아버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건 반대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아버님이 계시면 어떻게 쉬냐고 잘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안색을 달리하고는 아버님이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대요. 아버님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나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싶어서 황당했지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다고 해도 솔직히 내가 시댁에 가서 발 한번 쭉 펴고 앉아있어 본 적이 있기라냐?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준 적이 있기를 하냐? 당신이 말하는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 솔직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아버님이 와서 지내시는 건 반대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씩이나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생각이 글러먹었대요. 일단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으면 축하부터 해드리는 게 정상 아니냐면서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축하는 뒷전이고 그저 아버님이 여기 와서 지내시게 되는 거 그거 반대할 생각만 가득 차 있다나요. 그리고는 저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한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고 아버님이 불쌍하답니다. 정말이지 이때는 저도 인내심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곤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고 신혼집이고 방도 없는데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니 나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무턱대고 나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면 어떡하냐? 솔직히 마음 같아선 왜 못 알아들어 처먹느냐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는데 그러면 절 잘 키워주신 친정부모님 얼굴에 괜한 똥칠하는 꼴이 될까봐 최대한 억누르며 제 분노를 비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찌됐건 남편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서로에게 비수가 될 법한 말은 안 하려고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한 거지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생각하는 수준이 천박하다면서 자기였으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서울로 오시게 되면 당연히 저희 집에서 모실 거라나요.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애시당초 서울에 살고 계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다못해 농담이라도 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런 일은 애시당초 있을 리가 없으니 말해봤자라고 쏘아붙여버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루를 보낸 거지요. 남편이 미우면서도 한편으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답답했네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남편이 아버님 오시는 문제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드레스룸을 비울 거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면 된다면서 짐을 보내라고 했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더러 아버님은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한답니다. 국이든 찌개든 하나는 있어야 하고 재탕하는 건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줄 알라대요. 저도 모르게 순간 그 얘기하시려고 전화하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그럼 뭐 그렇지 하시고는 얼렁뚱땅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짐 보내시면 안 된다. 드레스룸 못 비운다. 아버님 오시는 거 저는 반대라고 이미 남편하고 이야기했다.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면 네 시아버지는 어디 가서 있으라는 거니? 하시길래 그건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다 같이 상의해보시라고 아무튼 이 집은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씩씩대면서 현관문이 아주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그 성질머리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에 놀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말 다 했냐면서 아버지가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어떻냐고 악다구니를 쓰대요. 그래서 이게 당신 집이냐 물었더니 저더러 그럼 네 집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잘했다고 내 집도 아니지만 당신 집도 아닌데 왜 무조건 아버님을 여기서 모시겠다고 우기냐 받아쳤네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 집 전세 빼자고, 그리고는 반씩 나눠서 그 돈으로 당신은 당신 아버지 모시고 살든지 알아 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요. 남편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왜 모르겠냐고 갈라서자고 저도 똑같이 핏대를 세웠지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절대로 저랑은 못 헤어진답니다. 어떻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냐면서 자기가 저한테 언제 뭐 바란 게 있었냐대요. 직장을 안 다녀도 좋고 살림을 못해도 좋으니 딸 같은 며느리만 돼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자기가 생활비로 돈 1,000만 원씩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직장을 안 다녀도 좋고 살림을 못하면 뭐 이모님이라도 불러줄 건가요? 그럴 주제도 못 되는 인간이 제가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몸 편하고 마음 편하겠다고 그 딸 같은 며느린지 나발인지 제발 어디 가서 새로 구하라 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집요한 남편의 성격 탓에 깨끗이 갈라서질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네요. 저는 친정에 와 있고 전세는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걱정 말라며 보증금부터 빼주더라고요. 집주인도 시집살이 하다가 이혼했다더니 말이 어찌나 잘 통하던지 몰라요. 이제 법적인 것만 마무리되면 되긴 하는데 어이없는 건 아버님은 서울에 안 오시게 되었어요. 막상 올라오시려니까 아들 며느리 이혼한다 난리지. 그리고 서울엔 연고도 없지. 그러니 이래저래 안 오시기로 했다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도대체 제가 남편과 왜 그렇게 다툰 건가 싶다가도 지금이 아니라 언제라도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그나마 애 없을 때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가 된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딸 같은 며느리라니. 친정부모님이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막말로 저 크는 동안 돈 1,000원 보태준 적 없으신 분들한테 딸 노릇을 하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말로 지는 아들같이 했나. 하긴 어차피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같은 아들을 원하신 적도 없지만요. 그냥 이 지루한 시간 싸움이 어서 끝나서 홀가분하게 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신우와 시부모님 때문에 몹쓸 꼴을 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단도직입적으로 시부모님이 싸고 도는 신우가 있다면 결혼하는 걸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만났을 당시만 해도 제가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솔직히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직장생활 10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 없었고 성격도 무난하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설명만 듣고 나간 자리였는걸요. 그리고 지인의 말대로 남편은 튀는 것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자기 조건보다 특출나게 잘난 남자를 만나서 마음 졸이며 사는 몇몇 친구들을 봤기에 비슷한 조건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만났으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게 맞나?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똑순이랍시고 이것저것 조건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 사귈 때 남편이 했던 말과는 달리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남편 월급도 저에게 말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제가 경제권 잡고 야무지게 살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와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한둘이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조건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규모 대비 장사가 잘 되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아름아름 물어 찾아올 만큼 인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쓰실 노후 자금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이 돈 걱정에 젊은 날 못 누리며 사는 건 싫다며 제 앞으로 진작에 30평대 아파트도 한 채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10여 년 전이라서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동네가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억 가까이 올라서 부모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경우 10년이나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으니 솔직히 저도 저 나름대로 기대치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예상 범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남편은 제 월급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대기업, 남편은 중소기업이었으니 월급이나 복지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덧붙이기를 자기가 다니는 기업은 공기업과 비슷한 성질의 회사라서 직원이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한 회사가 자르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껏 내내 다니면서 잘리는 사람 딱 2번 봤다나요. 그러면서 당장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 않냐며 자기 월급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대리든 뭐든 투잡이라도 뛰어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조건을 떠나 남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인 게 사실이에요. 저런 남자라면 살다가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와도 잘 버텨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지요. 원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눈앞에 둔 남자라면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구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제 명의의 집이 있었으니 남편은 자기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했어요. 그 외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도 한 대 가져왔는데 그거야 저도 제 차가 있었으니 적어도 제게는 별 의미는 없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라 4천만 원 가까이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됐건 남편하고 제가 지낼 보금자리라 생각하니 크게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반반 결혼이 아니라 제가 훨씬 더 해간 결혼이었고 그러면 남편이 저를 떠받들고사라도 모자르다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들자면 남편이나 저나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어째서인지 제가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말로는 번번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솔직히 해놓은 걸 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제 손이 다시 닿아야 했으니 결국 같은 일을 2번 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나온 버릇인지 아니면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건지 제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주로 집안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짜증도 나대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단지 집안일을 제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갈라서네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신우였어요.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신우가 있었는데 저하고는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신경 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서로 존대를 했으면 했어요. 호칭도 누구누구씨 정도면 좋겠다 싶었고 그런데 신우가 먼저 언니 하면서 동갑인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성격이 좋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 동시에 신우는 저와 동갑내기 여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혀 짧은 소리에 귀여운 척은 기본이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소리를 깍깍 질러대며 한 번은 시댁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선물로 들어온 조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시댁에 가지고 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다 보니 제가 주방에서 그걸 굽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조기를 구워 식사에 올렸는데 신우가 조기 눈깔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엊그제 닭발 먹었다고 자랑한 사람이 조기 눈깔 가지고 요란법석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보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렇게 마음이 여려서 어디다 쓰냐며 걱정이 된다나요. 그래도 맞아요. 솔직히 신우가 귀여운 척을 하건 말건 저한테 피해주는 것만 아니면 저랑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쇼핑몰을 한다고 했다가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다가 그나마 착실한 게 자랑인 저희 남편과 달리 어째서인지 어디 한 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미친 엑스 널뛰기 하듯 진로를 바꿔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은 돈은 돈대로 대주면서 동시에 당신 딸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그래도 자리 못 잡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남들 눈에 어찌 보일지 생각은 하셨는지 감싸고들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키우시든 저렇게 키우시든 솔직히 제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남일에 크게 관심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뭐지? 싶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대전으로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툭하면 자기 힘든 애 어쩌네 앓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신우가 말도 안 된다 싶었지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저더러 신우가 얼마나 버틸지 내기하자는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물론 내기는 안 했습니다. 둘 다 한 달 이상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열흘이나 되었을까요? 신우가 힘들다 어떻다해 대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징거리는 대상이 아버님 어머님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걸핏하면 남편에게 지금 기차 시간이 어떻네. 오늘은 매진이라 입석으로 서서 갔네. 자기는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할 여유도 없네. 솔직히 어떻게 그걸 예상을 못한 건지 그런 하소연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하지만 저한테 하소연을 한 것도 아니니 속으로 혀만 차고 한심하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신우가 서울로 직장을 다닌 지 정확히 3주하고 이틀이 되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에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 시댁에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저도 제 나름대로 주제가 뭔지는 몰랐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어요. 주변 언니들이 시부모님이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항상 확실히 말을 하라고 안 그러면 너만 바보 된다고 다들 자기들 경험담인지 해준 조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앉혀두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작은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그 큰 집에 저랑 남편 둘이 살려니 얼마나 적적하냐면서 근데 솔직히 30평대 아파트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적적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라도 하나 키워볼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니고 혹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며시 웃으며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니래요. 집은 사람이 좀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나요. 그리고는 꺼내신 본론은 그래서 말인데 신우 좀 데리고 있으랍니다.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집 어쩌고 말씀하실 때부터 설마 신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우를 데리고 있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으니 말 그대로라고 지금 신우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지 않냐면서 보고 있으면 너무 딱하대요. 작고 몸도 여리여리한 지지배가 매일같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러는 걸 듣고 있으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신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오빠가 능력이 좋아 서울에 집도 있으니 얼마나 좋냐입니다. 황당해서 남편이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서울에 집이 있는 건 그건 오롯이 제 집이고 저희 부모님의 능력인데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 버리시니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이 말없이 제 눈치만 살피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께 합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와의 합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들 제 마음이 바뀔 리 없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그럼 네 신우는 어떡하냐?
물어보시길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대꾸했어요. 아버님이 저더러 절 다시 봤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나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며느리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아셨을 텐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꺼내시다니. 저도 아버님이 달리 보입니다. 그랬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냐면서 아버님더러 걱정 말고 지연이 짐 싸서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어리고 약한 애가 매일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다면서 이참에 오빠 노릇 좀 하겠다나요? 집주인을 앞에 두고 제 집을 가지고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이야기를 하는 꼴이라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어머님 남편을 향해 다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느라 바쁘네요.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내 집이지 네 집 아니야 그랬고요. 그랬더니 제가 매일 쓰는 가전가구들은 엄연히 자기 돈으로 샀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내일부로 용달차 불러서 이 집으로 다 보내줄 테니 끌어안고 살라 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내 집에는 한 발자국도 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제 차 끌고 올라왔어요. 결혼 이후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남편은 국산인 자기 차는 좀 보기 그렇다며 외제차인 제 차 끌고 다니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먼저 집에 왔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도무지 분도 삭혀지질 않고.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뭔 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어요. 솔직히 당시 워낙 화가 나 있어서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더러 자기 체면도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져주면 안 되냐입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저에 비해 부족하게 해간 결혼이라 자기가 무시당하고 살진 않을지 아버님 어머님이 늘 노심초사하셨다면서 하다못해 시부모님 앞에서만이라도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말 몇 마디로 세워질 체면이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미쳤냐고 당신 체면 세워주자고 신우랑 합가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길 사랑하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만하자 했습니다. 왜 내 집 가지고 당신이 체면을 챙기려 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며느리 눈치가 보이면서 그 와중에 신우 데리고 살라는 시부모님은 도대체 뭐냐고. 솔직히 당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마음 약한 걸 알고는 살살 구슬려서 입맛대로 부리려는 심상 같은데 꿈깨라 했지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그렇게 신우가 출퇴근하는 게 안쓰러우면 당신도 시댁 들어가 살면서 같이 출퇴근해주면 되겠네 했습니다. 내일부로 당신 짐이랑 그 잘난 당신 돈으로 산 가전가구 전부 다 시댁으로 보탤 테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그렇게 끝내자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10년째 붓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서 저랑 혼인신고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몇 번이고 혼인신고하자는 저를 어르고 달래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행이다 싶대요. 어차피 사람들 머릿속에는 제가 이혼녀로 남겠지만 그래도 이 거지 같은 인간하고 얽힌 흔적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요. 아무튼 이튿날 남편과 약속한 대로 용달차 불러서 죄다 실어보냈습니다. 그나마도 제 취향에 맞게 산 건 몇 개 없고 남편 예산에 맞추느라 샀던 거라 짐 싸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딱 이 정도 수준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웃음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 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짐을 보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전화가 와서는 저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라며 악을 쓰길래 그때는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던지 폐가전가구 모으는 업체 불러다 처리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기는 또 아까운지 되돌려보내지는 않대요. 하지만 남편 하소연을 들어보니 시댁에 드릴 곳이 없어서 베란다에 꺼내놓고 아파트 복도에도 꺼내놓고 제가 시댁 구조를 알다 보니 그림이 너무 생생히 그려져서 웃겨 죽겠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앞으로는 저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대요. 신우 일은 자기가 경솔했다면서.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신우가 가장 문제라고 봐요. 듣자 하니 신우가 아버님하고 남편을 번갈아가며 어지간히 졸랐던 것 같거든요. 자기도 서울에 있고 싶다.
왜 나는 서울에 집이 없냐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였던 거지요. 아무튼 뭐 다 지나간 일인데 곱씹으면 저만 기분 안 좋지 뭐. 이제 달라질 게 없어요.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회사를 관뒀더군요. 합가가 완전히 무산돼 버리니까 하루도 더는 못 다니겠다며 관뒀대요. 하지만 신우가 회사를 관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소식입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착실히 다녀온 직장이 부도위기라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솔직히 남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통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통화를 해보게 될지 솔직히 그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게 생겼대요. 남편이 속한 부서는 AI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트렌드와도 맞지 않아서 평소에도 꽤나 불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저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협의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렇게 이혼녀가 된 건 바보천치 같은 남편 때문이에요. 물론 원인 제공은 이혼하고 염치 없이 시댁에 눌러앉은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이긴 하지만 솔직히 남편이 자기 역할만 잘해줬더라도 저희까지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다른 시댁 식구들보다 남편이 제일 문제고 제일 꼴보기 싫으네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소개받을 당시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다 떠나서 남편의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날 때마다 고맙게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뭘 먹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왔어요. 이후로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그렇게 1년여간을 만나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는데 그건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 경제 사정을 오픈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홀어머님의 아래로 어린 신우까지 있었기에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크지 않았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남편이 구급 공무원이 된 것도 원래는 작은 중소기업을 4년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다대요. 여담이지만 입사 당시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했는데 4년 내내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8시 이후에 퇴근했답니다. 그래도 버티면 승진하고 한마디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뜸 사장 친구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한 자리 차지하고 두 자리 차지하고 그러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는 짓거린가 싶었다나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회사를 때려치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남들이 구급 공무원은 반년 안에 합격을 해야 한다. 1년이면 뭐 눈 감고 떡 먹기다 해서 조금 만만하게 봤었답니다. 하지만 매번 한 문제 차이, 한 점 차이 이런 식으로 고배를 마시느라 자그만치 4년을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제가 다 아찔하더군요. 솔직히 포기하지 않은 그 근성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미련한 건가 싶고 어쨌든 결국엔 합격을 했으니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당연히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지요. 가뜩이나 첫 직장 다닐 때도 홀어머니 생활비 보태드리랴 어쩌랴 해서 얼마 모으지도 못했는데 그 돈을 수험생활에 다 써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연애하면서 조금씩 여러 번 들었던지라 언젠가부터는 그쪽으론 아예 기대치가 없었지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게 100% 마음에 들 수 있겠냐면서 그래도 저한테 잘하고 당신들한테 살가우니 그것만으로도 좋다 하시대요. 그리고 어쨌든 구급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떼돈을 버는 직장은 아니어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무사히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기대치가 없었던 만큼이나 어머님께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한창 오가는 와중에도 당신 친구분들하고 여행 간다며 남편에게 이달은 용돈 얼마를 더 보내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뭘 생각하고 바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나쁘게는 말 못하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어머니들이 있구나 생각만 했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돌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2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터 올해 여동생이 있거든요. 신우는 일찍이 혼전 임신을 해서 저희가 결혼할 때 이미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자기 아들을 화동으로 세우겠다며 멋대로 무슨 큰 호의를 베풀듯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무척이나 황당했었답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저더러 얼마 줄 거냐고 물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제 결혼식이 엄숙하고 진지하길 바랬기 때문에 화동이라던가 모하객들을 산만하게 만들 만한 이벤트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동은 안 해도 된다니까 애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면서 졸지에 저를 되게 무심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걸 보고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동생이지 않냐면서 축의금도 1원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저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쪽에서도 정말 뭐 하나 해준 게 없었네요. 이러니 저랑 신우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지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심해부의 바람이었어요. 회사에 들어온 단기계약직 여직원하고 바람이 난 걸 평소에 신우랑 가깝게 지내던 다른 동료 와이프가 말해줬다대요. 그리고 심해부도 너무한 게 그러면 바짝 엎드려서 빌기라도 하지. 신우 면전에다 대고 솔직히 하룻밤 실수 때문에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리고는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필요 없다며 신우더러 다 가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그것만 주면 뭘 어떡하라는 건지. 문제는 돈이었어요. 신우고 심해부고 평소에 씀씀이가 어찌나 해펐는지 재산이라곤 둘이 살던 전세집 보증금 7천이 전부였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또 돈 갚을 때가 있어서 결국 이리저리 다 쪼개고 나니까 신우 앞으로 2천만 원 남더랍니다. 그래서 신우가 그 2천만 원하고 시조카 데리고 어머님 댁에 들어갔지요. 솔직히 신우가 어머님 딸인데 어머님 댁에서 들어가 사는 걸 보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겠어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일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2천만 원 들고 이혼한 상황에서 그 돈만 조금씩 까먹어가면서 버티려고 드는 모양새가 딱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네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원래도 가족 모임이 있으면 저희 부부가 대부분 부담하기는 했지만 그 빈도수가 더 잦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생신을 비롯해서 명절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산은 너무나 당연히 저와 남편의 몫이었고 심지어 저는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데 해물탕을 먹으러 가서도 돈을 저희더러 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걸핏하면 저희더러 하나뿐인 시조카 섭섭하게 하지 마라. 서운케 하지 말라면서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한마디로 저희가 마치 시조카 양부모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라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그렇게 무턱대고 시조카한테 돈을 들이부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어머님께서 매달 용돈이니 생활비니에서 못해도 70만 원씩 받아가고 계셨는데 시조카한테도 용돈을 주라는 둥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둥 어머님 말씀을 따른다 치면 한 달에 시조카 앞으로 좋기 50만 원은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마음먹고 계산해봤다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신우 뒷바라지라고 해야 하나 그 짓거리를 1년이나 하고 나서야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엑셀로 정리한 저희 재정상태 분석표라고 해야 할지 은행에서 항상 하는 일이랑 비슷해서 해놓고 나니까 무슨 보고서처럼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남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흘끗 보더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일단 1차로 남편의 그런 시큰둥한 반응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쾌한 대화 주제는 아니었으니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도 조만간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머님과 신우를 챙길 수는 없다. 이제 좀 줄일 건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그러대요. 솔직히 갑자기 왜 화를 내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남편 눈치를 보나 싶었지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돈 못 준다.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 드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하냐. 이제 그렇게 못 산다. 저도 남편이 한 것처럼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이라 안 하고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걸 꼬투리 잡아서는 너는 며느리가 돼서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 마음가짐이 어떻다 저떻다. 아주 한 건 잡은 것 마냥 신이 났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버럭한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놨는데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랑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1억을 해달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거절할 줄 모르는 남편은 어떻게든 저 몰래 그 1억을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1, 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까지 안 알아본 데가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집안에서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을 해온 대신 자연스럽게 경제권도 저한테 넘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을 몰래 받기도 했고 남편이 저에게 따로 신우가 부탁한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기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저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남편이 저랑 상의를 해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상의를 한다고 들면 그건 그거대로 일이다 싶고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할의하기가 있다며 저더러 거실로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뭔데 그러냐고 자리에 앉으니 남편이 무슨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눈에 익숙한 서류들,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였어요. 황당해서 아니 집에서 이 서류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이걸 어디서 구해왔어? 이거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파트 담보대출 좀 받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 전 받던 신우의 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화가 솟구쳤지만 일단 아는 체는 하지 않고 갑자기 웬 대출을 받자는 거냐고 얼마나 필요해서 그러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억 정도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아는 형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나요. 아주 자기 여동생한테 돈을 갖다 바치려고 별 거짓말을 다 한다 싶어서 기도 안 차대요. 제가 누구한테 빌린 거냐.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그리고 주식 거래한 내역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허둥지둥. 솔직히 저희 남편 거짓말 정말 못하거든요. 순발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쥐어짜내려는 걸 보고 있으니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신우가 당신에게 보낸 문자 봤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면서 그럼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 대출 좀 받아달랍니다. 신우가 못 갚으면 자기가라도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나랑 살면서 뭘 어떻게 갚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공동재산인데 뭐 어디 따로 돈 들어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돈을 갚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해주셨는데 그걸 담보 잡아서 신우한테 1억이라니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이혼밖에 답이 없겠네 그래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신우 1억 안 해주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잖아. 그거라도 받아줘야지. 진짜 미쳤구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후회 없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진 저는 이튿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울고 웃고 정말 미친 X가 따로 없었어요.
돕기도 옳은 데다가 한편으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제 가정 꾸리고 살아왔다 싶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정리하게 된 현실이 황당했거든요.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시댁으로 간 상황이었고 저에게 이혼은 언제 해줄 거냐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류 작성하자 하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 내밀면서 내 건 다 적었으니 당신 것만 적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냐고 묻대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당신도 당신 변호사 구해서 알아보던가. 근데 우리가 나눌 재산이라는 게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한 달에 250씩 가져다 준 게 전부고 그 중에서 100만 원 가까이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갔잖아. 글쎄 뭐 기여한 게 있나? 솔직히 남편 자존심 상하라고 일부러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그리고 제 말투에 역시나 남편이 발끈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어쨌든 부부가 같이 관리했으면 다 공동재산이라나요. 그리고는 집은 왜 빼먹냐길래 그건 증여야.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당신 딸 사주신 선물 같은 거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단 이유 하나로 잠깐 빌렸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그러면 자기 이혼 안 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혼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 건 줄 아냐고. 나는 이미 마음 굳혔다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준 이혼 서류 마저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든가 아니면 잠자코 기다려. 내가 변호사 사서 소송 걸게. 그 말만 남기고는 먼저 카페에서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결국 남편도 알아보긴 했는지 결국 서류 작성해서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이 몇 번 더 매달리고 그런 것도 없이 서류를 보냈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매달린다고 제가 받아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머리만 더 아팠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은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놀랍게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다만 쓸데없이 돈 뜯어가는 인간들이 사라졌으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겨서 올 여름에는 친정부모님 모시고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의 얘기로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계속 시댁에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제가 알기로 15평에 방 2개 그나마도 방 1개는 거실 겸용인데 거기서 어머님 시누시 조카 그리고 남편까지. 어휴 복작복작해서 어떻게 살런지 물론 하나도 걱정되진 않아요. 더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아무튼 이혼하길 잘했다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